네. 홍보 대사 네 어디든 간다. 장수혁 전우재 김경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흰자유당 우리 김경재 후보님 지금 모셨고요. 자 지금 저희와 함께 구호를 같이 해보신 소감 어떠십니까, 후보님? 참신하네요. 네. 참신하시죠? 예. 좀 에너지를 좀 받으십니까? 예. 저희가 홍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익숙하니까 네. 옛날부터 홍보 관계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김대중 대통령 후보 4번째 사수할 때 제가 홍보위원장 했고, 또 그 4번째시네요, 오늘도. 그리고 네. 노무현 후보가 나왔을 때 제가 홍보 본부장 했고,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2012년 할 때는 홍보 특보 예. 해서 소위 홍보 전문가로 좀 통했는데 요새는 뭐 낡아서 좀 아니십니다. 그러겠죠. 아니 저는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후보님 연세를 지금 알고 있는데 예. 그거보다 훨씬 젊어 보십니다. 진짜. 제가 좀 속이 없거든요. 후보님께서는 그동안 네. 이 신자유당 창당을 하시고 그리고 그 전부터 해서 어떻게 지내셨으며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원래는 제가 정치 시작한 지가 오래됐고, 예. 그리고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국회에서 한 8년 지냈고, 예. 그리고 자유총연맹 2년 총재했고,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홍보 특별보좌관 1년여 해서 네. 소위 옛날로 말해서 벼슬을 한 것은 한 11년 했습니다. 와. 그래서 네. 뭐 더 이상 욕심이 있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요새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나온 그 후보들의 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고 해서 네. 소위 자유주의 진영에서 어거지로 저를 등 떠밀어서 지금 마지못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네네네. 나와도 보니까 나와야 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든 간에 이번 선거가 무슨 대장동 비리와 무슨 뭐 공안 정국 움직였던 그런 사람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느냐, 그리고 이것에 도전하는 소위 사회주의 정교조 혹은 주사파 세력의 그 공격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서 이길 수 있느냐. 만약에 이걸 이기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적 경향을 띈 국가로 가게 되고, 잘못하면 정부 돈은 고간을 맨날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냥 몇십 조 뽑아내서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됩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자본주의도 너무 방만해서 소위 천민 자본주의가 됐어요. 여기도 질문에도 잠깐 나온 것처럼 빈익빈 부익바, 그러니까 공평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자본주의도 타락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것을 일신시켜서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한국에 세워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코로나로 장기화된 경제 침체 문제 때문일 텐데요. 물가 상승 압박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기조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지 궁금하며 어떠한 해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도 문제지만은 우선 코로나 이전부터 부동산 문제는 심각하게 등장됐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현재까지 25번째 대책을 마련했는데 전부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당 후보 이재명이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시장한테 일단 맡겨야 합니다. 마켓에. 정부가 그걸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 안 되고 일단 부동산이 오르면 그 오른 데에서 세금을 많이 떼려고 하니까 그 세금이 가서 국가의 세수만 증단시키지 않습니까? 증단시키기 때문에 기본적인 발상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 또 부동산이 조금 내리는 하향 추세가 있다 또 올라가고 그랬죠. 이것을 무조건 아파트를 많이 만드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면 위치가 전부 여기서 살고 싶어 하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밖에다가 많이 지어봤자 지금
분양 안 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시골에는. 일종의 마찰적 공황 상태라고 할까? 예를 들면 일자리가 여기는 많은데 이쪽은 일자리가 없어요. 근데 일자리 없는 사람들은 여기 일자리가 많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의 소통이 필요하죠. 그리고 특히 저는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서울 시내를 예를 들자면 서울 시내 재건축 그리고 또 그것을 증축하는 거, 재개발하는 거 이런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강북에 가면 그런 데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너무 간섭을 많이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 오세훈 시장하고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좀 영향이 있어가지고 오세훈 시장의 주택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내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련의 정책 이런 걸 좀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식의 서울시 개발은 비교적 안정기조를 가져갈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이 경제 문제에서 주택 문제하고 원전이 또 큰 문제입니다. 원전이 지금 대통령은 원전을 저렇게 때려 잡아가지고도 밖에 나가서 대한민국 원전이 세계 최고라고 주장하는 그 어이없는 좀 그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약간 침체되는 건 불가피합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 그리고 중요한 원전 문제, 태양광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가 일정한 정책에 기조가 없어요. 소주성이라는 거 있죠. 저는 소주성 만든 저 교수 잘합니다. 그거 엉터리예요. 지금 그 사람 어디 가서 대선으로 가고 있죠. 제가 잘 압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름이 경제하고 비슷한 경자이지만은 제가 정책을 공부했지만 경제를 공부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비슷하네요. 네. 제가 다니던 미국의 학교가 펜실바니아 대학인데 유펜이라고 많이 부르죠. 필라델피아. 거기에 경제학과, 세계적인 경제학과입니다. 거기가 소위 말해서 에코노메트릭스라고 해서 계량 경제학, 경제를 숫자로 표시하는 최초의 대학 경제학과예요. 그래서 그 에코노믹 인덱스를 백악관에서 받아서 경제 지표로 삼는 굉장히 권위 있는 학교인데 저도 거기 가서 근처에서 얼쩡거리면서 그걸 많이 봤어요. 경제는 계량화해서 봐야 합니다. 계량화해보고 이제 사무엘슨이 있었던 시카고 대학, 그 유펜, 그 스탠퍼드가 미국의 3대 경제학과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 경제를 보면 우스워요. 저는 아직도 미국 친구들이 더러 있고 우리 아이들 셋이가 다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코레스폰딩을 자주 교환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문제점은 부동산 문제의 실패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권력기관이나 중요한 기관의 지방 분산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젊은이 MZ 세대들이 군복무를 피하고 나와서 사회에 적응할 때 최소한도 주머니에 돈이 1-2천만 원이 있어가지고 아주 싼 예를 들면 1,000만 원에 월 5, 60만 원 내는 조그만 방이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래서 MZ세들이 뭐 이생망이라 그러나 뭐 이 세대 망했다고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MZ세대에게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그걸 설명해 주는 정책 담당자가 없어. 아무도 그걸 누가 설명을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절망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대학 들어 시골에서 올라왔을 때는 뭐 자취방 하나 얻기도 쩔쩔매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우리는 행복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 가야 할 목표가 있는데 그리고 많은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가 이만큼 됐습니다. 그러니까 MZ세대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는데 전망은 아주 우울해요. 이 우울하게 만든 건 정부의 탓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체제 간의 싸움이라는 것이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했지만은 그 다음에 확실하게 국민의 피부에 딱 밀착되는 좋은 경제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경제 전문가. 옛날에는 뭐 약간 독재적인 권위주의적 정부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때 당시에 있었던 김재익
재무장관이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를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찾아보면 이 경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런 리스트도 많이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 경제학자에서 이걸 싹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요새 홍남기 뭐 하는 걸 보면 아주 웃음밖에 안 나와. 네. 저 사람은 항상 정부에서 해라면 살짝 반대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못해서 가고, 이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 경제계획을 담당하는 주무장가 하는 것에서 회의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싹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 네. 기대출자, 이 기대출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이 지금 이 경제 네. 현황과 깊은 문제가 있는데, 네. 몇 년 전에 이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경제 상태가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법이라는 것은 대출 상환을 연장하는 방법 하나 있고, 그리고 금리를 내려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없는 게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층적인 방법을 사용해야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부채를 그냥 일망타진으로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경제 질서가 무너집니다. 고집 실컷 부리고 빚을 잔뜩 가지고 있는데 막 아우성치면 그냥 농어촌 부채 탕감. 이러면 경제 질서가 엉망이 돼. 그렇죠. 왜냐하면 빚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그냥 탕감을 다 해버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또 그런 게 없어. 이게 불리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근차근하게 정리해주는 방법. 이게 세련된 경제 관리자가 나와야 합니다.